JYP는 국내 트렌디 기술 기업 인재와 만남의 장으로 세미나, 투자 유치 및 네트워킹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주제는 글로벌 사업 환경과 진출입니다. 오늘 사회는 카이스트 창업원 박용철 초빙 교수입니다. 오늘 사회자 박용철입니다. 오늘 카이스트 창업원 배현민 원장께서 보는 일정이 있어서 오늘 인사말하고 랩업은 제가 대신합니다.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 바람이 좀 불더라고요. 바람이 부는 걸 보니까 이제 여름은 가고 가을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속보를 보니까 한행 최종 집계에 따르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더라고요. 역성장이죠. 최근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보면 우리의 소망과는 달리 좀 넉넉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카이스트 창업원은 글로벌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면 해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주제는 글로벌 진출 관련해서 특히 실리콘밸리와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시장의 기회 등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국내 스타트업, 특히 우리 카이스트 스타트업과 함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보니까 투자사에서도 오셨고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오셨고 오늘은 아마 대전에 여러 일정이 있어서 학생분들이 줌으로 많이 참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학생들과 우리 스타트업과 함께 세계를 향하는데 좀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세미나와 IR 피칭과 그리고 네트워킹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카이스트 창업원 글로벌 스튜디오 소개를 할 임정민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카이스트 창업원 임정민입니다. 간략하게나마 학교에서 진행하는 내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창업원에서는 실제 글로벌 창업 환경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글로벌 스튜디오를 최근에 개설을 했습니다. 현재 창업원에서 생각하는 비전은 해외 거점의 연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글로벌 탑 티어 파트너랑 협력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현재 다양한 형태의 일을 학교에서도 진행하지만 오늘은 글로벌 스튜디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창업 생태계에서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는 질적 성장에 좀 더 노력을 해보자는 취지로 글로벌 스튜디오가 만들어졌고 세부 내용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열린 생태계를 만들고 상생을 해서 글로벌 진출하는 게 핵심 띠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카이스트가 본원이 위치한 대전에서 글로벌 혁신 창업 성장 허브라는 띠임 아래 대전 카이스트 본원이 아니라 학교 밖에 지하철역에 스튜디오를 개소하게 됐습니다. 현재 딥테크 기업을 선발을 완료했고 현재 지금 코호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바이오, 헬스케어 소재 AI 등 다양한 딥테크 기업들이 1차 1기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실제 코호트 운영을 위해서 완전히 열린 공간의 오픈 스페이스를 여기 보시는 화면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다른 어느 이제 오픈 캠퍼스처럼 대전에도 만들어졌고, 실제 자율 좌석 공간을 배석해서 좀 더 코호트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핵심 포인트는 실제 창업의 그 글로벌 진출에 여러 애로 사항이 있지만 단순히 시제품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카이스트 인프라를 통해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패스트 프로토타이핑을 글로벌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단순히 지원 사업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글로벌 마켓 커스텀 엔게이지먼트 앵커를 저희가 협력하는 파트로 같이 성장하는 모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이핑 학내 전문가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스타트업들의 애로사항을 같이 고민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 해외 또한 협력 파트너와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그 유럽의 파리의 스테이션 F의 운영기관과 협력해서 저희 쪽에서 코호트 1기는 파리 코호트에 지원할 수 있는 서류 면제 혜택을 저희가 주게 되어서 아마 결과가 이번 주 금요일,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첫 번째 코호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여러 이제 프로그램처럼 학교에서도 실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미래에서 왜 카이스트 창업은 이렇게 하느냐?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진출도 있지만 상생하는 모델로 대전시와의 상생하는 모델로 다른 지역으로도 전파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고, 본투 글로벌의 기획 창업을 글로벌 스튜디오에서 만들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저희가 구축된 해외 파트너랑 처음부터 기획 창업을 해서 같이 빌드업을 하는 시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시도가 이제 새로운 시도인 만큼 다양한 전문가분들과 기관들과 협력해서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에 카이스트가 기여하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글로벌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해서 그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 유럽 등으로 더 많은 확장과 의미 있는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세미나 세션입니다. 첫 번째 세미나는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박성혁 교수입니다. 현재 스탠포드 대학교에 나가 계시는데요. 줌으로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잘 계시죠? 거기 저녁 아니에요? 예, 저녁인데요. 아직 12시 안 됐습니다. 네, 아, 네, 반갑습니다. 화면에 나왔네요. 네, 참고로 예. 그 우리 박성혁 교수님은 현재 그 카이스트 스타트업인 임팩트 AI의 경영자이시기도 하고요. 현재 미국에서 법인 설립과 투자 유치 그리고 사업 협력 관련된 일을 안식년 중이셔서 다행히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 주시죠, 교수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카이스트 박성혁이고요. 저는 지금 발표 드리는 곳이 미국에 있는 저희 이제 집에서 늦은 시간이어서 발표를 하는데, 제가 현재 스탠포드에서 이제 비스팅 스칼라로 연구년 진행하고 있으면서, 또 제가 교원 창업한 임팩트 AI라는 회사를 직접 스탠포드에 이제 공식 회원사로 등록하는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서 그 인큐베이팅을 이제 스탠포드, 우리 카이스트가 또 이렇게 인큐베이팅 하듯이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스탠포드에서 이렇게 인큐베이팅 받으면서 1년을 알차게 보내고 있고, 이제 제가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9월 달 또 열심히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 스탠포드 특파원이라고 좀 재밌게 써봤는데, 여기 현지 소식 좀 들려드리고 저희 회사 사례도 드리면은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제목을 실리콘밸리 진출 기회와 도전, 교원 창업 기업 임팩트 AI의 사례라고 지어봤습니다. 뭐 오늘 제가 제 소개 너무 많이 드리면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또 배경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니까 짧게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사, 그리고 대학원 박사,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현직으로 있는 카이스트 경영대학 서울 캠퍼스죠. 거기서 조교수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카이스트는 제가
3번 어플라이했고 3번 합격이 돼서 이렇게 학사, 박사, 교수까지 하고 있는 좀 카이스트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학위를 받았고요. 제가 네트워크 기반으로 추론을 해서 그 네트워크 정보로 이런 걸 써가지고서 이제 추천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회에 필요한 이런 이제 추천 서비스 인프라를 담당하는 그런 연구들을 했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졸업하고 NIU에서 동부에서 이제 처음 미국 살아보면서 포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레코벨이라고 하는 개인화 추천 서비스 기업을 직접 창업해서 2017년도 12월에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상장사인 FSA라는 광고회사가 제가 처음 창업한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해주셔서 인생에서 창업도 한번 해보고 또 이 엑시트도 해보는 되게 운도 좋고 좋은 경험을 해보는 경험을 학교에 오기 전에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뭐 교보문고에서 도서 추천하는 그런 부분들 또 수많은 커머스사에서 제공하는 추천 서비스 모듈을 제가 당시에 B2B 사스 방식으로 서비스를 했었고요. 뭐 스타벅스 커피에서 사인 앤 오더 같은 거 쓰시면은 모바일에서 이제 음료 같은 거 추천 뜨지 않습니까? 해당 기능도 제가 창업했던 회사에서 나름 스타벅스 동네 전 세계 최초로 만든 그런 자부심이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처음에 창업을 해서요. 한 6년 정도 비즈니스를 했고 결실도 맺은 다음에 제가 그 두나무 앤 파트너스라는 업비트로 유명한 두나무라는 회사가 만든 이제 투자회사입니다. 투자회사로 가서 제가 풀타임으로 심사역을 한 9개월 정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얼리 스테이지 투자란 무엇인가, 계약서는 어떻게 쓰는 거고, 구조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뭐 투자는 왜 받아야 되는가, 어떤 회사에 투자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산업에서 좀 트레이닝 받는 의미 있는 시간을 2018년도에 보냈고요. 이후에 IMMP가 이제 인수해서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사인 그 W 컨셉이라는 회사 들어가서 CTO로 잠깐 일한 다음에 또 회사 신세계 이마트 매각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제가 19년도 9월 달에 카이스트의 조교수로 부임해서 AI 관련된 이제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또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이렇게 좀 잘 지내다가 2022년도에 우리 교원 창업 이제 기회들을 이제 잘 주어지는 것들이 우리 학교의 또 특징이죠. 그래서 제가 그 기회를 좀 놓치지 않고 잘 잡아서 우리 경영대학에서는 제가 첫 번째로 임팩트 AI라고 하는 이름의 법인을 직접 창업했습니다. 오늘 현장에 저랑 공동 창업해 주신 또 카이스트 경영공학 박사 받고 졸업해서 창업하신 이민현 박사님도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따가 또 같이 좋은 교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사업할 때는요,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안식년이라는 기간을 이용해서 스탠포드가 실리콘밸리의 또 핵심 커뮤니티를 담당하기 때문에 스탠포드에 이제 비지팅 스칼라로 오면서 회사도 좀 같이 등록을 해서 인큐베이팅도 받고 좀 소위 말하는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좀 미국 진출이 좋지 않겠습니까? 또 스탠포드가 서부에서 좋은 학교들이 많지만 또 가장 좋은 학교 중에 하나고 여기 인맥도 굉장히 끈끈하고 잘 챙겨주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믿고서 올해 좀 이쪽에 와가지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 소개는 좀 뒤에 하고요. 실리콘밸리 소개 먼저 간단하게 드릴게요. 아마 실리콘밸리 말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냐? 이게 행정구역은 아니고요. 공항 이제 내리시면 S5 공항이 이 정도에 있고요. 샌프란부터 이렇게 산호세까지 쭉 내려오는 요런 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유명한 빅테크 기업들이 다 본사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런 이제 광범위한 지역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일일 생활권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략 요 공간을 실리콘밸리라고도 하고 또 현지에서는 또 베이 에리어라고 말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1939년에 이제 스탠포드 출신인 이제 휴렛 패커드라는 회사를 만드신 그 두 분이 HP를 여기 보시는 이제 팔로알토 지역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팔로알토 왼쪽에 스탠포드가 보이시죠? 스탠포드는 1891년도에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고 51년도에 이제 스탠포드가 기술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이제 이런 붐이 계속 일어나는 모태가 됐고요. 그 스탠포드에서 굉장히 많은 교원 창업과 졸업생, 재학생, 동문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동네에 창업 생태계에 가장 좋은 양질의 소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여기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1955년도에 이제 쇼클리 반도체라는 회사가 지금 교원 창업 기업 포맷처럼 스탠포드에서 시작이 됐는데 여기 출신 이제 졸업생이나 재학생 중에 인텔 창업주도 나오고 아주 활발하게 이어지는 그런 이제 모태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70년도에는 인터넷 통신 시초가 됐던
TCP, ISP 프로토콜 개발도 이쪽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반도체 테마, 그리고 우리가 광 케이블로 연결되는 그 인터넷 테마를 이 지역에서 글로벌리 먼저 시작하고 사업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좀 키워드를 따서 실리콘밸리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지도상에 보여지는 것처럼 수많은 첨단 기업들의 HQ 헤드쿼터가 여기 보유하게 돼서 이쪽의 모든 기술과 자본과 그리고 사업에 대한 성과, 그리고 뭐 그런 이제 분위기, 그리고 최첨단 인력, 최고 인력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가 계속해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해외 이민자 비율도 미국 내 최고 수준으로 33%라고 하니까 3명 중에 1명이 저처럼 이렇게 외부에서 와가지고 막 뭔가 해보려는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럼 이제 좋은 얘기만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물가가 살벌합니다. 제가 9개월 살아보니까 체감을 하는데요. 서울의 두세 배 되는 것 같습니다. 절대 싸지 않습니다. 여기 엔지니어 초봉이 학부 졸업하면 15만 불 준다 그러는데 15만 불 여러분 요즘 얼마죠? 엄청 큰 돈이죠. 뭐 2억 가까이 될 텐데 여기 평균 연봉입니다. 그 정도 받으면 여기서 정말 평균 생활해요. 왜냐하면 이제 애프터 텍스하고 월세 뭐 혼자 살아도 한 2,500불, 3,000불, 3, 400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내고 못 내고 하다 보면은 진짜 한 달 살 정도의 물가가 됩니다. 제가 다른 주에 미국 여행을 가봐도 이 동네가 가장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고임금 또 고물가 이런 것들이 이 동네의 특징이라서 또 마냥 너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퀵 리뷰가 좀 되셨죠? 저는 어떤 생각으로 왔냐면 이제 스탠포드에서 그냥 이제 교수로서 비즈니스 스칼라로 올 수도 있었지만 여기 이제 US ATMC라는 이제 센터가 있습니다. 그 저기 어, 여기 미국에서 그 아시아의 기술 회사들한테 스탠포드가 뭐 배울 점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원래 US 재팬 테크놀로지 매니지먼트 센터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아시아 비전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제가 나름 한국 벤처 중에서 이걸 처음으로 뚫어가지고요. 여기 처음으로 등록을 해서 저도 여기 센터장님 면접 보고 와가지고 이제 스탠포드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게 유료 프로그램이고요. 멤버십 비도 내야 되고 여기 비자를 이제 J 비자를 주재원 자격을 주는데 가족이 있으면 J2 비자도 주고요. 그렇게 해서 토탈 패키지로 제가 계약을 해서 올해 첫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강점은 스탠포드에 이제 공식 앨럼나이로 등록이 되고요. 정규 올해 1년 제가 캠퍼스 활동하면서 수업도 청강 들을 수 있고 다양한 이런 이제 VC 교류하는 프로그램들이 이 USATMC라는 센터에 아주 잘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가지고 제가 먼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또 이 발굴해서 뚫어본 역량이 있기 때문에 혹시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 있고 그러시면 나중에 연락 주시면 제가 더 친절한 소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리콘밸리 굉장히 네트워크 파티도 많고요. 행사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한국처럼 제가 처음에 명함 드리고 막 이랬는데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특히 명함 주고받지 않고요. 뭐 고 그린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다 링크드인으로 소통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링크드인 다시 있어 보이게 부랴부랴 만들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QR 띄워놓으면 QR 찍어서 서로 관심 있는 사람 등록하고 이렇게 하니까 혹시 QR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 해보셔서 저 애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가 스탠포드에서 한국의 AI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이제 특강 같은 것도 직접 세미나를 진행했고요. 그런 이런저런 활동들을 좀 괜찮은 걸 할 때마다 자신의 활동을 그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고 링크드인이나 SNS 활용해서 브랜딩할 수 있는 기회로 써야 제 크레딧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제 히스토리가 없고 계정이 그런 링크드인이라는 전문적인 앱에 제 히스토리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볼 확률이 좀 높아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나만의 공간, 내 경력을 소개하는 이런 링크드인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꿀팁으로 좀 남겨놨고요. 네트워크 행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많이 참여하시면 좋고요. 여기 가만히 있어도 전 세계에서 뭐 실리콘밸리 벤치마킹하고 벤처 활성화 이런 거 하고 싶은 분들이 다 이쪽에 모이기 때문에 정말로 크고 작은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한국에서 평상시 만나지 못했던 뭐 정말 그 대기업이라든지 높은 회사들의 그런 이제 아주 의사결정권 많으신 분들도 훨씬 더 편하게 만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현지 어드밴티지를 누리실 수 있다. 그런 걸 제가 꿀팁으로 드리고요. 또 한국 분들 성격이 좀 겸손하고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자기 가진 것 비해서 좀 적게 축소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고 그게 미덕인데 미국은 정반대인 거 아시죠? 그래서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어필하시고 약간의 거짓말도, 선의의 거짓말도 섞으셔서 한국보다 200% 어필하면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한 호감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K-팝도 그렇고요, K-푸드도 그렇고요. 한국이라는 것 자체로도 예전보다 훨씬 브랜딩하기 좋은 것 같아서 그런 시대적인 그 혜택을 또 누리실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와서 뭐 영어 당연히 잘해야 되는데 그냥 기술적으로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현지 문화, 표현 같은 것들을
좀 깊게 파고들어서 적어도 한 1년 정도 체류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현지화하시면 사업 계획가 좀 더 잘 보일 거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여기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비슷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하고 어느 정도 말하면 알아듣는지 이런 기준이 있는데 여기는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 명확하게 해야 되고 내가 정말로 설명한 걸 저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두 번, 세 번 물어보는 게 습관화돼야 됩니다. 비즈니스 할 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많은 기회가 있음을 믿고 여기 실리콘밸리에 한번 와보시는 게 정말 좋은 일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팁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제 회사 소개하기 전에 요런 관점에서 여러분 회사도 리뷰해보고 어떤 회사가 미국 진출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생각해 보시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한 뭐 대략 7가지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현지화. 한국에서 성공한 솔루션이 미국에서 그대로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저는 이제 B2B 비즈니스 하는 사람인데 B2B 같은 경우에 현지화 다시 만들고 심지어 프로덕트 바닥부터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조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문화도 다르고 이 관심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런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채용 같은 것도 미국 내에서 오랫동안 학교도 나오고 여기 네트워크 오래 쌓고 미국 회사에서 정말 미국인처럼 일했던 그런 분들, 미국인일 수도 있고 뭐 한국계 미국인일 수도 있고 다 시민권자겠죠. 이런 분들 채용하는 게 사실 제일 이상적인데 아까 물가랑 연봉 말씀드렸지만 초임이 15만 불이에요. 그럼 경력직은 정말로 30만 불, 40만 불 여기 진짜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걸 채용하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초기에는 어드바이저를 모시면서 이렇게 좀 현지 네트워크도 소개받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같은 경우에 현직에서 A급 개발팀 만드는 거 정말 어렵기 때문에 우리 카이스트에 훌륭한 자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뒤에 소개 드리겠지만 한국에서 이제 개발팀 꾸리고 그걸 미국에서 세일즈 하면서 이렇게 좀 잘 R&D랑 밸런스 맞추는 거 이런 걸 좀 추천드리고요. 영업 같은 것들은 이제 안정적인 사업 계획 만들고 초기에 막 지인 찬스 막 써서 끌어내서 만든 조금 이런 매출보다 정말로 자연히 발생하는 매출이 나올 때 미국 법인 만들고 진출하는 타이밍이 제일 좋다. 안 그러면 고생할 수 있다. 너무 섣불리 올 필요도 없다. 이런 조언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토스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플립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실 텐데요. 한국 자회사 미국 모회사로 하거나 한국이 모회사가 되고 미국 자회사 하는 거죠. 아니면 정말 제3의 좀 특이한 방식으로 한국과 미국 회사 지분율을 듀얼로 가는 이런 구조들이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한 것 같은데 저는 이따 소개드리겠지만 이 세 번째로 알아보고 세 번째로 준비하고 있는 좀 특이한 케이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원 창업하면서 미국 진출까지 이걸 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 해내고 모범 사례가 돼야 한다는 좀 사명감도 갖고서 이런 걸 많이 찾아보고 있고요. 본인의 회사 히스토리 고려하시고 현지 로펌 자문 반드시 받는 거 놓치지 말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간 많이 쓰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것들을 꼭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정말 중요하죠. 자, 미국 투자사가 한국에 직접 투자하는 거 정말 드문 일입니다. 입장 받고 생각하면 돼요. 미국에도 투자할 회사가 너무 많은데 굳이 왜 한국에 있는 한국 회사에만 투자를 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고요. 거꾸로 미국 법인 만들고 설립하고 진출한 순간에 미국의 많은 투자자들이 오히려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리스펙트하고 굉장히 또 우호적으로 다시 또 시야가 바뀌는 것들을 저도 최근에 아직 미국 법인 설립 직전이지만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사 중에는 한국에서 이제 LP로 출자해서 일부는 한국에 투자해야 되는 이제 꼬리표가 달린 펀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인 경우에도 그런 펀드를 알아보시면은 조금 더 유리하게 미국에 첫 투자 받는 거 유리하게 보실 수 있다는 거 꿀팁으로 좀 드립니다. 게다가 비자도 중요한데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환경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그 우선순위 낮추지 마시고요.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이것도 이민 변호사님 상의하시고 그래서 한국보다 리걸 관련돼서 더 많이 고민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로펌도 알아보시고 비용도 지불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후순위로 내리지 마시라고 제가 꿀팁으로 좀 원포인트 레슨처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드린 리스트업을 저의 회사랑 저는 어떻게 풀었는지는 이 발표 맨 마지막 장에 소개시킬 거고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이게 좀 더 와 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빠르게 회사 소개 드릴게요. 임팩트 AI는 어떤 비전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제 딥러닝 기술, AI 기술을 활용해서 시장에서 저희가 액세스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데이터, 그 데이터 중에서도 저희가 젠 AI 만들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고요. 인간의 의사결정에 가장 도움이 되는 디시전을 더 좋게 만드는 디시전을 도와주는 AI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업계 전문가들이 뭐 금융시장에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더 좋은 걸 만들어서 동일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올리게 하거나
광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광고 포트폴리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짜서 같은 광고비를 쓰더라도 더 좋은 리턴을 가져가게 해주는 그런 식의 이제 전문가들 도와주는 매출도 발생시키고 ROI를 높이는 거에 특화된 AI를 만들어서 지금 뭐 생성 AI든 모든 AI든 이런 뭐 트랜스포머라든지 여러 AI 기술을 써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보인다는 걸 입증하고서 발전해 가자 이런 식의 저희가 비전을 갖고서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저희 타겟하고 있는 분야는 금융 분야인데요. 저희가 사실 시작은 광고로 했는데 이 장표는 제가 내일 그 와튼이라는 학교가 이제 비즈니스 스쿨에서 되게 유명한데요. 와튼이 샌프란 캠퍼스가 있거든요. 내일 제가 이제 학생이랑 직접 발표하게 되는 그 컨텐츠 직접 가지고 왔는데 이제 AI 시대이기 때문에 기계한테 애널리스트 레포트, 뭐 중국어로 써있든 독일어로 써있든 간에 저 레포트를 다 읽혀서 주요한 그 포인트를 기계한테 학습시킬 수가 있고요. 이런 포인트를 잡고 그리고 원래 자산 시장에서 뭐 주식에 대한 가격 같은 거 있죠. 기초 뭐 자산들의 가격 데이터, 뭐 거래량 데이터 이런 정량적 데이터랑 또 이 텍스추얼 데이터를 다 같이 학습시키는 멀티모달 기술에 저희가 특화된 공정을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런 뭐 분석 정량적 데이터, 정성적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어서 자산 간의 관계를 분석한 다음에 더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나오는 것들을 입증하고 그것들을 이제 자산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크게 투자하시는 적격 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이제 B2B 사스 비즈니스를 하는 것들을 저희 지금 타겟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런 기술을 통해서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숫자가 깔끔하게 나오고 더 좋은 성과가 나와야 인정을 받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AI한테 애널리스트 레포트도 뜯어서 읽히고 정량적인 주가 흐름과 이런 분석 데이터를 같이 학습시켰더니 연수익률이 뭐 시장 벤치마크들, 벤치마크란 거는 뭐 나스닥 100라든지 주요 ETF 지수입니다. 지수 대비 플러스 한 15% 이상이 되는 초과 수익을 시장에서 알파라고 얘기하는데요. 안정적으로 찾는 그런 포트폴리오 의사결정 최적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게 주식시장에서는 초과 수익으로 리턴이 돼서 이런 것들을 다양한 AI 기술을 어, 활용하고 싶어하는 그 자산 운용 시장의 전문가들 대상으로 저희가 서비스하는 것들을 모듈을 갖고 있고 지금 보시는 이제 이런 대시보드 같은 형식으로 제공을 해서 미국 시장에서도 저희가 비즈니스를 전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 최적화 기술이 광고에도 필요합니다. 광고 시장에서 광고 매체가 많이 있는데요. 어떤 매체에 얼마나 써야 되는지 자산을 배분하는 것들도 포트폴리오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이고 AI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얼마씩 투자하는지 탑라인만 잡아주고 AI가 최적해만 잘 찾아줘도 동일한 광고비 썼을 때 플러스 15에서 20% 개선이 되는 것들을 많이 확인해 놨고 저희 회사에서는 이 분야를 먼저 시작을 해서 지금 주도적으로 시장에서 매출도 발생하고 있고 좋은 투자도 받고 이렇게 좀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광고 채널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해서 데이터 통합하고 그 기반으로 뭐 디스플레이 배너에서 어떤 인자들이 뭐 색깔이 중요한지 뭐 자동차가 달리고 있어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뭐 앞유리만 촬영한 게 좋은지 전체샷이 좋은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AI가 잘 분석해서 어떤 채널에 어떠한 배너 형식으로 얼마씩 광고를 집행했을 때가 최적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회사에서 첫 번째 솔루션으로 만들면서 이건 이제 한국과 또 일본 또 미국에서도 저희가 첫 번째 사례 만들려고 이 광고 포트폴리오 최적화 이런 쪽으로 주로 이제 버짓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품목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탑라인은 AI를 통해서 포트폴리오 최적화하는 걸 하고 있었고요. 금융에서 투자 포트폴리오 최적화, 그리고 광고 시장에서 버짓 얼로케이션하는 최적화 쪽으로 이런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도 이런 기술들을 갖고서 한국에서 그동안 이런 솔루션 만들고 이런 태핑을 하고 이렇게 역할을 갖고 투자를 받아왔는데 어느 날 이제 미국에 진출을 준비하는 이제 타이밍이 된 거죠. 그걸 제가 이제 스탠포드에 이제 비지팅 스칼라로 오면서 회사랑 같이 와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검토했고요. 현지 변호사님들도 만나고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고 또 비즈니스 미팅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출장도 다니면서 저희 회사의 첫 번째 고객이 되어주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은 이제 역할을 갖고서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이 7가지 요인이랑 그다음 하나 보너스로 좀 정리했습니다. 저는 현지화를 어떻게 했냐면요. 현지 전문가를 이 미국 오기 전부터도 저희가 이제 고문님으로 모시고 채용을 해가지고요. 현지에서 솔루션 어떻게 바꿔야 되고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되고 전략 어떻게 되고 현지 시장이 한국이랑 뭐가 갖고 다른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준비하면서 미국에 특화된 이제 상품 개발하고 현지 POC 기회들을 만들면서 글로벌을 준비해 왔고요. 채용 이제 북미 법인을 저희가 올해 뭐 연말에 설립하고자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 법인 담당해줄 현지 경력자 시민권자를
미국에서 정말로 오래 학교부터 공부하고 오랫동안 미국에서 다녔던 분들을 잘 이렇게 그동안 채용하는데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채용 예정자까지도 다 정해놓을 정도로 채용에 대해서 처음 한두 분 정도를 다 클리어해 놨습니다. 개발은 이제 한국 법인 주로 R&D 오피스로 하고요. 여기 인도 분들도 만나보니까 인도에서 개발하고 미국에서 개발하는 게 ROI가 정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훌륭하신 분들이랑 개발하고 미국에서는 영업과 전략과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여기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인 찬스로 미국 법인과 이제 첫 계약을 큰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제가 스탠포드 공식 회원사로 왔기 때문에 브랜딩을 스탠포드 이름으로도 하고 있고 또 B2B 솔루션 하시는 분들은 마케팅 채널로 한국은 링크드인 잘 안 하시는데 링크드인 굉장히 마케팅 효율 좋은 채널입니다. 링크드인 자체에서 회사 프로덕트 홍보하시고 회사의 웨비나 같은 거 세션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아까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온라인으로 하기 좋습니다. 미국이 정말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고객사 오프라인 만나러 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여기도 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채널 10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과 미국 법인을 듀얼 구조로 하는 걸 플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분 관계를 똑같이 가져가는 그런 특이한 듀얼 구조인데요. 이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들을 미국 로펌에서도 확인했고요. 특히 한국에서 투자를 꽤 받으셔서 밸류에이션 높으신 분들은 텍스 이슈 때문에 바로 플립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 고려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참고로 드리고요. 보통 미국은 델라웨어 C 코퍼레이션으로 설립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주요 사무실을 두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처음에 주소지 같은 것도 다 돈이고 비싼데 뭐 위워크 쓰셔도 되지만 여기 코트라나 KIC처럼 오랫동안 이제 현지에서 프로그램 지원해 주시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 법인이 한국 법인 100% 소유하는 방식으로 한국 법인 매각이 프로세스 진행되는 경우에 텍스 이슈가 장난 아니기 때문에 로펌뿐만 아니라 꼭 세무법인 통해서 철저히 검토하시기를 제가 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법인 마지막 투자를 한 19밀리언 기준으로 프리-A 라운드를 지금 거의 클로징하는 거 준비하고 있었고요. 동시에 미국 법인 설립하자마자 미국 법인 자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은 또 세이프라는 투자 방식을 발명한 나라고 세이프 투자는 좀 빠르게 해줍니다. 세이프는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투자를 하고요. 뒤에 메인 공식 라운드가 정해졌을 때, 뭐 예를 들면 시리즈 A, 그때 할인율 뭐 20% 정도를 적용해서 다 그쪽에 이제 클로징 되는 방식으로 되는데 먼저 투자금이 들어오고 세이프라는 간단한 노트를 써서 투자를 받기 때문에 좀 순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세이프 투자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VC가 굉장히 많지만 VC한테 거절당한다고 당황하시거나 뭐 이렇게 성격 삐뚤어지지 마시고요. 원래 거절당할 확률이 더 높고요. 저는 또 평소에 학교에서 연구하면서 탑저널에 내기만 하면 항상 리젝이 되기 때문에 이미 거절받고 마음 단단해지는 게 익숙해 있어서 도움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 또 하나 중요한 건 저는 지금 스탠포드에 제2비자로 왔습니다. 문화교수 비자인데요. 제2비자로 왔기 때문에 이제 비즈니스 활동 가능하려면 제가 비자도 변경해야 됩니다. 뭐 오비자도 있고 여러 가지 비자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민 변호사님 통해서 반드시 우선순위 높여서 이걸 먼저 이제 컴플릿 시키고 넘어가시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영주권 같은 경우에 미국에 주로 반드시 거주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어서 한국, 미국 왔다 가시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장단점 잘 보시고요. 이건 마지막 또 당부 사항이자 저도 다짐하는 건데 그럼 나중에 미국 법인 만들고 성공하고 IPO도 하고 싶고 또 엑시트도 하고 M&A도 하고 싶어서 가는 건데요. 어느 날 성공하게 됐을 때 성공의 비결이 뭔지 많이 물어볼 것 같습니다. 비결은 뭐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성공할 때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잊지 않고 성공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그 체력 충분히 만들어 놓고 기회 왔을 때 잡고 하는 이런 루트에 갈도록 저도 현지에서 많이 돌파하면서 체제를 만들고 성공할 때까지 해볼 거고요. 그 성공에 대한 노하우가 하나씩 생기면 우리 또 카이스트 커뮤니티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소개를 좀 드렸고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제가 또 장표랑 왔다 갔다 하면서 향후에라도 또 Q&A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일정 질문- 관리상 질문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신지? 예, 오늘 발표하시는 그 미국 진출 팁 중에서 7개가 있었는데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현지화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면 혹시 질문이 생기시면 오늘 이민영 이사님께서 현장에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그 못다한 질문은 그 내통 시간에 하시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박선혁 교수님 늦은 밤까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좋은 행사 되십시오. 네. 이 법인 설립과 함께 투자 유치 사업 협력 등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좋은 소식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미나인데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윤용진 교수님입니다. 윤 교수님은 국내 스타트업들의 산학 연구원 협력을 위해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싱가포르를 오가시면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자와 함께 유니테크 3DP라는 그 학생 창업 기업을 지금은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윤 교수님.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예. 네, 반갑습니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윤용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방금 저기 박 교수님께서 실리콘밸리 얘기해 주셔가지고 오랜만에 실리콘밸리 잘 다녀왔습니다. 예. 저도 실리콘밸리에 1년에 한 두세 번 가서 지금 한국에서 제가 인큐베이팅하고 도와주는 스타트업들 해외 진출을 좀 도와주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현재는 싱가포르 기반으로 아세안 쪽에 진출하는 쪽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아까 박 교수님 얘기하신 실리콘밸리 외에 다른 기회, 아세안 쪽의 기회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실제 사례하고 그런 위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아까 박 교수님 얘기하신 스탠포드 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8년 정도 있으면서 창업도 하고 좀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많이 배웠는데요. 예. 그 후로 이제 스탠포드 졸업하고 나서 싱가포르의 난양공과대학교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8년 반 정도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면서 교수만 한 건 아니고 기술 창업 쪽을 많이 맡아서 하고 있다가 2018년에 카이스트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카이스트에 조인하고서도 제가 이제 주로 아세안 쪽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난양공과대학교나 그다음에 싱가포르 국립대, 그다음에 SUTD라는 또 다른 학교가 있는데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기관하고 같이 이제 한국에 있는 좋은 기업들을 아세안 기반으로 해서 좀 세계로 진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예전부터 하고 있어요. NTU에 있을 때도 이제 한국이랑 같이 하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학산업기술지원단이라는 그 단체의 단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 대학산업기술지원단은 여기 한국에 있는 기술 스타트업들이 해외에 봉사활동, 약간 적정기술이랑 같이 해서 탄자니아라든가 아세안 쪽에 이런 진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킬사 글로벌 좀 오늘 소개를 드릴 텐데요. 킬사 글로벌이라는 협회와 회사를 창업을 해서 한 8년째, 9년 됐구나. 9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실제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 아니면 중견기업들의 아세안 진출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중동 진출과 미국 진출까지 좀 함께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타트업 뭐 다들 하고 계시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스타트업 여기 단계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리즈 B까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처음에는 부트랩 파이낸싱이라고 해가지고 FFF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FF 펀드? FF 펀드가 뭐냐면 친구, 패밀리, 가족, 패밀리, 친구, 프렌드, 그다음에 마지막 F가 풀입니다. 바보들한테 이렇게 투자를 받는 거예요. 풀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굳이 번역하자면 호구죠, 호구.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좀 아이디어나 뭔가 기술이 있을 때 가서 이제 가족들이나 친구나 그런 좀 착한 사람들한테 가서 펀딩을 받습니다. 아니면 이제 본인들이 해서 대략 한 1억 정도 마련하시면 한 2명 코파운딩 하시면 한 1년 정도 버틸 수 있으세요. 그렇게 진행하시다가 좀 가면 여기 세컨 페이지에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엔젤 인베스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큐베이팅 하면서 AC라든가 이런 초창패 하시고 그다음에 팁스 이렇게 하시면은 팁스사 선정사들이 이제 AC가 많은데 거기서 어느 정도 1억이든 아니 딥테크 팁스나 스케일업 같은 걸 하게 되면 뭐 3억에 17억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있죠. 근데 일반적인 팁스 프로그램은 이제 뭐 미니멈 1억에 뭐 4억 이렇게 붙여서 주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게 이제 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이것저것 스타트업도 해보고 뭐 M&A도 해보고 상장도 해봤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좀 하고 싶은 거는 학생 창업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박사 학생들이랑 창업을 했는데 학생들이 또 잘 하고 있어서 이번에 팁스를
거의 이제 졸업을 할 때가 됐고요. 이제 후속 투자 프리A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만나서 돈을 좀 받습니다. 받으면 대략 아까 말씀드린 5억에서 10억 정도 받으면 이제 팀원들이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되죠. 그러면 그것도 한 1년이면 다 소진해요. 이것저것. 그러면서 이제 처음 비즈니스 케이스가 나오죠. 그게 이제 MVP라든가 이제 프로토타입 나와서 이제 비즈니스 케이스라는 거는 매출을 내는 겁니다. 매출을 내서 어느 정도 매출이 성장이 되면 이제 파트너십도 찾고 그다음에 커스터머도 관리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매출 성장을 보이게 되면 시리즈 A 하시고 그다음에 시리즈 B 하시고 B 넘어가면 이제 시리즈 A에서 B 정도 가시면 보통은 해외 진출을 고민을 하십니다. 오늘의 주제가 글로벌인데 사실은 처음에 FFF 할 때부터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몇 개 인큐베이팅 하는 회사들이 풀립을 진행을 했는데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여러 세금 이슈라든가 리갈 이슈가 많아서 좀 쉽진 않습니다. 후속으로 갈수록.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얼리 스테이지에서 하는 게 좋긴 한데 아이러니하게 얼리 스테이지에서는 한국에서 서바이벌 하기도 힘들죠. 그런 상태에서 또 플립 생각하기도 힘들고 사실 플립이 되게 골치가 아픈 프로세스인데 그런 부분은 각자 회사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하시는 부분인데 저도 이제 미국 쪽이나 아니면 저쪽 싱가포르 쪽에 많이 진행을 했는데 제 경험상 싱가포르이 많이 좀 여러 가지 미국에 비해서 좀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회사에. 그래서 사례를 오늘 좀 들고 왔습니다. 좀 사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스타트업 다 하시니까 우리 중요한 이제 스타트업의 성공 요인들 다들 아시겠지만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그다음에 팀 멤버, 펀딩 필요한데 제일 요즘 또 중요하다고 느끼는 타이밍이죠. 타이밍이 중요한데 요즘 타이밍 어때요? 예. 요즘 스타트업 타이밍 여러분 괜찮으세요? 예. 제가 인큐베이팅하는 회사들은 힘듭니다 지금 사실. 예. 팁스 선정됐는데 후반기 선정되는 회사들은 아직 못 받은 회사도 있고 선정은 됐는데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로 버티는 회사들은 괜찮은데 매출이 없고 특히 딥테크 회사들은 지금 아주 힘들어요. 지금 더 빨리 뭐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안 되죠. 예, 그래가지고 이런 돈맥 경화가 일어나고 있고 저는 산업은행에서 혁신성장펀드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 모태펀드죠. 15조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사실 VC 내려와서 LP들 내려와서 쭉 뻗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예, 그래가지고 이런 투자 자금들이 많이 말라 있는 상태고 한 2, 3년 전에는 많이 괜찮았어요. 2, 3년 전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좀 이제 코로나 하면서 자금이 많이 풀리면서 밸류도 좀 많이 받고 투자도 좀 많이 일어났는데 언젠가 2, 3년 전, 한 1년 반 전부터 점점 투자가 막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든 시절 보내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잘 견디셔야 되는데 아까 그 박 교수님 말처럼 성공할 때까지 견디셔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업가 정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혁신적인 사고 행동 다 좋은데 이제 여러분들 월급도 이제 직원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꼭 우리나라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는가? 일단 오늘의 좀 주제가 그런 거고요. 그렇다면 실리콘밸리로 가야 되는가? 박 교수님 같이 가셔도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좀 제안 드리는 거는 아세안 쪽에 싱가포르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싱가포르는 사업하기 좋은 나라, 제일 좋은 나라 1위죠. 그리고 세금도 좋습니다. 생활비는 한국 정도 돼요. 예, 한국 서울 정도 되고 실리콘밸리보다는 한 뭐 아까 박 교수님 두세 배 얘기하셨는데 제가 가봤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한 실리콘밸리가 한 7, 80% 정도 비싼 건 사실입니다. 예. 렌트비는 요즘 서울 비싼 데는 비싼데 서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싱가포르도 실리콘밸리랑 좀 비슷한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좀 사실 만한 데는 한 월에 한 4,500만 원 들고 있습니다. 한국도 뭐 그렇죠. 예, 한국도 뭐 2, 300만 원 있어야 사는데 예. 실리콘밸리 가보니까 좀 그다음에 이제 텍사스 가보니까 텍사스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보다 나니까 실리콘밸리도 한 4,500만 원 있으셔야지 렌트비 하시고 식비가 좀 비싸더라고요. 실리콘밸리가.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식비나 이런 그래서 토탈 해봤을 때 싱가포르이 그래도 한국이랑 비슷하고 실리콘밸리보다 한 7, 80% 싸다. 7, 80% 싼 게 아니죠. 예. 실리콘밸리가 7, 80% 비싸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해외로 진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물론 기회가 많고 한데
한국에서 잘 키워서 시리즈 A, B, C 가서 상장하시는 트랙도 있는데 아니면 M&A 하시거나 사실 한국이 이렇게 M&A 마켓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예. 상장했을 때 기술 특례 상장도 요즘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또 많이 보는 게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투자금도 많이 말라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는 싱가포르는 제가 지금 안식년이 방금 끝났는데 저는 안식년이 이제 일주일 전에 끝났는데 1년 갔다 왔었거든요. 예, 뭐 맨날 가지만 예. 근데 이제 싱가포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 미국에 있는 자금, 그다음에 중동 자금, 중국 자금, 뭐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와 함께 패밀리 오피스도 같이 오고 있고요. 패밀리 오피스라는 거는 이제 자본가들이 이제 세금을 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옮기는 건데 자기 집안의 사업을 옮기는 거죠. 그러면은 자금이 들어오는 걸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 기회들이 좀 많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오히려 제가 올해 1, 2월에 그 한국에 뭐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CNT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거기 대표님하고 같이 여기 좀 갔다 왔어요. 가서 좀 실리콘밸리 상황 어떤가 봤는데 실리콘밸리도 투자 상황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한 3분의 1, 5분의 1 정도 규모가 줄은 상태고 그런 상태인데 실리콘밸리는 오히려 두세 배 좀 늘은 싱가포르는 오히려 두세 배 좀 늘은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10월 말에 또 스위치라는 행사가 있고 여러 가지 저기 싱가포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행사들 통해서 이제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거 어렵습니다. 솔직히. 예. 왜 어렵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있는 그런 이제 여러분들 회사가 한국도 단도리 치기 힘든데 해외까지 하는 거 정말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해외 나가서 매출 내고 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해냈어요. 예, 몇 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면서 핵심은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 힘들고요. 한국에 뭐 본트 글로벌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냥 바우처 프로그램이고 좀 이렇게 크진 않아요. 금액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걸 이제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팁스라든가 잘 활용하셔서 해외 진출에 시드 펀딩으로 쓰시고 이런 해외 전문 사업 육성을 도와주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관을 협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가 회사까지 발전하게 됐고요. 그래서 킬사 글로벌이라는 회사인데 사실은 제가 안식년 전부터 카이스에 있는 테크 기업들을 좀 이 킬사 글로벌 플랫폼에 태워서 해외로 진출하려는 거를 하려고 하다가 안식년 시작하면서 조금 놨어요. 예. 근데 그 사이에 킬사 글로벌은 킬사 글로벌 나름대로 이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 저는 킬사 글로벌의 파운더기도 하면서 지금이야 뭐 지분이 별로 없지만 하면서 이제 어드바이저로 일하고 있고요. 킬사 글로벌의 전체 파트너 수는 한 50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온고잉으로 테이킹 케어를 하는 회사는 100개 회사 정도 되고 있고요. 그중 60%는 한국에 있는 회사고 나머지 40%는 그 외에 뉴질랜드나 이스라엘이나 여러 가지 중동 회사라든가 그런 회사를 그 싱가포르 아세안 외에 있는 테크 회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주로 테크 회사들을 아세안으로 진출시켜서 아세안에서 매출을 내서 글로벌로 확장시키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8년간 진행을 해왔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되더라고요. 한국에서 되게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되게 좋은 사례들이 나왔고 오늘 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사례를 진행할 수 있고 저희가 성공적인 사례를 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카이스에 있는 테크 스타트업들이랑 같이 좀 진행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코리안 테크 스타트업들을 글로벌 트랜스포메이션 시킨다라는 얘기고 아세안 베이스로 지역적으로 아세안 베이스로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은 시장이 6억 5천 되는 좀 큰 시장이고 특히 우리나라 테크 기업들이 좀 가서 바로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리콘밸리랑 좀 차이가 있어요. 실리콘밸리는 이번에 1월 달에 아까 갔을 때 여러 가지 회사들이 같이 갔어요. 게임 회사도 가고 AI 회사도 가고 뭐 배터리 회사도 가고 테크 회사들은 사실상 투자 유치까지 성공을 못했습니다. 같이 간 회사 중에 투자 유치 성공한 회사는 푸드, 뷰티 두 회사들은 투자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조금 그래도 가능성 있는 거는 오히려 테크 기업보다는 실리콘밸리 갔을 때
K뷰티나 K푸드 이쪽이 좀 각광을 받았고요. 그럼 여러분들 테크 회사는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일단 파토스라는 회사는 파토스라는 회사는 이런 지도 무인 자동차 지도 서비스 회사인데 저희 필사글로벌은 2020년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나 그린레인 받아가지고 지금 매출을 많이 내고 있고 오늘 요거만 말씀드리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A2Z라는 회사는 지금 경기도 베이스에 있는 국내 한 시리즈 B 정도 되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VTX라는 회사입니다. 그 자율주행 인프라스트럭처 솔루션 제공하는 회사인데 저희랑 일을 시작할 때 2021년에 한 직원 한 50명 정도 됐고 작년에 시리즈 B 마무리하고 한 직원 100명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올해 저기 중동하고 큰 계약건을 킬사랑 같이 따냈어요. 중동에서 그 무인 자동차 F1 경기를 시작을 하는데 거기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에 여러 VTX 하는 회사들이 갔는데 A2Z가 킬사 글로벌이랑 함께 딜을 큰 일을 따냈고 G42라는 글로벌 저기 중동 베이스에 거의 손정희 회장보다 더 큰 그런 투자 회사에서 투자도 유치하고 그래서 사실은 시리즈 B에서 거의 D까지 바로 점프하는 그런 좀 그리고 지금 회사도 한국 베이스에서 해외 베이스로 아예 옮겼습니다. 이런 한 보시면은 한 3, 4년 걸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넘어가자면 여러분들 회사 혹시 해외 진출 관심 있으시면 테크 회사라면 오히려 실리콘밸리보다는 싱가포르에 저기 창업원이나 저한테 연락 주시면 킬사 글로벌이 활동도 요즘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 한국에도 지사가 있고요. 그래서 만나서 보시면 좀 솔루션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여러 가지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창업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도 해드리고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요. 예.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고 마지막으로 이런 킬사가 지금 뉴욕에도 오피스가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지사가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도 냈고 동남아 지역 6개국에도 있고요. 예, 그렇게 있고 하여튼 킬사 통해서 카이스트에 있는 테크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오히려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카이스트 테크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했을 때 사실 기회는 있지만 그냥 홀로 갔을 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긴 합니다. 코트라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긴 한데 되게 쉘로우해요. 예, 그냥 연결만 해주고 끝나는데 정말 이게 해외에서 매출 내고 하려면 정말 딥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용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A2Z나 파토스나 여러 가지 아까 다른 회사들이 이루었던 그런 해외 진출해서 매출해서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 실리콘밸리가 좀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싱가포르, 특히 에이펙 중심으로 우리 윤영진 교수님 그 자리해 주실 거고 네트워크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Q&A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줌으로 접속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제게 연락 주시면 혹은 창업원 수도권 오피스로 연락 주시면 윤영준 교수님과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카이스트 스타트업 IR 피칭 세션입니다. 총 6개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첫 번째로 프리A 진행 중인 플립션 코리아의 정훈진 대표님입니다. 그 AI 기반으로 맞춤형 모델 얼굴 생성 그리고 합성 서비스 중으로 현재 미국에 있는 모 회사를 재편하고 미국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플립션의 정원진이라고 합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미국 모회사 한국 100% 자회사 형태로 시작을 했고 첫 투자는 이제 카이스트 휴학하자마자 바로 이제 프라이머스 사제 파트너스라는 이제 미국 VC로서 받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팁스를 저희가 미국 회사라서 안 했었는데 지난주에 팁스 하려고 한 1억 원 정도 투자 받고 팁스를 지난주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려고요. 그래서 나왔고요. 플립션은 어떤 회사냐라고 한다면 어떤 제품을 누구에게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구매 전환을 높여주는 콘텐츠는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저 오렌지 셔츠를 판다라고 하면은 뉴욕 사는 히스패닉 여성에게 판다라고 했을 때 어떤 콘텐츠가 더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할까?
혹은 캘리포니아 사는 동양인 여성한테 판다라고 했을 때 어떤 컨텐츠가 더 잘 팔릴까? 이거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회사고요. 첫 시작으로는 얼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다 원래 원본 모델의 얼굴만 다 바꿔서 가상 얼굴 합성으로 만들어낸 거고요. 그래서 저희 고객들이 어떻게 이용하나를 좀 봤더니요. 처음에는 브랜딩으로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는 가상 얼굴을 만들고 어떤 모델을 쓰든 간에 그 얼굴 합성함으로써 똑같은 브랜딩을 전달한다. 라는 방식으로 이제 브랜딩에 이용하기도 하고, 쇼핑몰 같은 이제 소호 작은 브랜드들은 이제 대표님이나 아니면 좀 프리랜서 모델들을 모셔다가 직접 뭐 촬영을 하고 얼굴 바꾸는 방식으로 단가 절감에 활용을 하는 게 첫 번째 유스 케이스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마존의 로컬라이징인데요. 아마존에 올라오는 컨텐츠의 50%는 다 중국에서 나오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도매 또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뭐 저 유럽에 있는 컨텐츠 그대로 갖다가 제품 그대로 갖다 파는데, 이제 외국 컨텐츠를 갖고 와서 국내 혹은 로컬라이징해서 얼굴만 바꿔서 판매한다라는 형식으로 이제 배달의 민족의 모회사인 딜리버리 히어로랑도 같이 작업을 했던 이력이 있고, 뭐 현대백화점, 면세점 이런 데 API로 납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1년 반, 2년 동안은 기술만 파는 외주 업체였다가요. 올해 4월에 처음으로 사스 서비스를 냈습니다. 사스 서비스를 냈고 지금 8월 기준으로 한 550개사가 가입되어 있고, MRR은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이제 뭐 대박은 아니지만 한 소박 정도는 하지 않았나라고 지표를 냈습니다. 한 4개월 만에. 근데 문제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95%의 유저가 한국 유저더라. 저희는 미국 회사인 만큼 미국 타겟으로 모든 서비스는 다 미국에 맞춰서 만들어냈는데 유저들의 95%가 한국이다라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미국을 갔죠. 6월 달에 미국을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안 쓰니? 왜 안 쓰는 거야, 진짜? 인터뷰를 했더니 이제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국내에서는 모델 에이전시한테 모델을 구할 때 저는 제니 같은 모델을 원하는데요. 고윤정 같은 모델을 원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첫 번째 히스패닉 여성을 원하고요. 몸은 이만했으면 좋겠고 머리 색깔은 까만색의 곱슬머리였으면 좋겠는데 얼굴은 이런 무드였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인종과 체형에 대한 이슈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얼굴만 바꿔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는데?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 이 인터뷰를 끝내고 오자마자 7월 초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어제 이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어제 이 서비스가 나왔고요. 이 서비스는 무엇이냐면 모델에 대한 인종, 성별, 체형, 뭐 얼굴 고르고 포즈 고르고 무드까지 고르면 그 무드와 포즈와 그 모델의 모든 걸 고려한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느낌입니다. 모델의 얼굴과 포즈를 고르면 이런 컨텐츠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제품을 넣어서 그냥 이렇게 이제 뷰티와 소비재를 타겟팅한 모델 컨텐츠 제작 솔루션을 사스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그냥 컨텐츠만 만들면 심심하다. 보통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뷰했던 고객들은 작가를 고를 때 작가의 포트폴리오와 레퍼런스를 보고 고른다라는 데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무드, 그 작가의 뭐 포폴을 고르듯이 무드를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결과물을 내주는, 다른 무드를 넣으면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런 컨텐츠를, 이런 사스 서비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런칭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영국에서 첫 결제 고객이 나왔어요. 런칭 전인데도 아주 큰 기대감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상 얼굴 생성, 얼굴 합성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모든 인종과 체형을 반영한 컨텐츠 제작 사스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글로벌리 성공을 하기 위해 저희 팀 한 절반 정도 카이스트에서 연구를 하던 훌륭한 엔지니어와 AI 리서처들인데요. 저희가 가장 신경 썼던 건 어드바이저들을 모셔오는 데였습니다. 저희 첫 번째 어드바이저는 미국에 이제 1조 원짜리 기업을 만든 이제 파운틴이라는 회사의 창업자인 키스가 저희 첫 번째 어드바이저로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저희 비즈니스 디벨롭 관련해서 어드바이징을 해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 모셨던 어드바이저는 이제 기술 분야 어드바이저십니다. 카이스트 AI 대학원의 주재걸 교수님이라는 분이 저희의 이제 기술 어드바이저를 해주고 계시고요. 지난달에 저희의 마켓 어드바이저를 모셨습니다. 미국의 포에버 21이라는 이제 패스트 패션의 거의 선두주자였던 포에버 21의 전 CEO이신 알렉스를 저희 어드바이저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비즈니스, 마켓에 대한 어드바이저를 다 모셨고, 이제 저희 미국 시장에 본격적인 매출을 낸다를 목표로 바로 4시간 뒤에 출국을 합니다. 4시간 뒤에 출국을 하는데요. 한 11주 정도 가서 세일즈를 미친 듯이 하고 돌아올 예정이고요. 올해 목표는 결국엔 5억 원 정도의 매출을 내는 게 목표고요. 내년부터는 사스 서비스와 API 판매를 좀 집중해서 8 밀리언 달러 해서 한 80억, 90억 정도의 매출을 내서 몇 년 안에 100 밀리언까지 찍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필요로 한 것은 무엇이냐?
이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됐죠. 첫 번째는 투자입니다. 올해 다음 분기에서 내년 첫 번째 분기에 저희는 3밀리언 정도의 시드 라운드를 돌려고 하고요. 저희 직전 투자가 프리시드 라운드죠. 프리시드 라운드 때 한 8억 원에서 9억 원 정도의 투자를 받았고요. 다음 라운드는 이제 3밀리언 달러 투자를 유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전히 저희의 팀 대부분이 엔지니어들이기 때문에 마켓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패션, 뷰티, 주얼리, 특히 이번에 뷰티를 첫 타겟으로 잡기 때문에 뷰티 쪽 어드바이저와 세 번째는 고객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에 뷰티 브랜드나 뷰티 이커머스 어쨌든 간에 이커머스 셀러를 아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한 번만 연결해 주시면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에 질문이 있나요? 정은지 대표님, go get them. I'll do that.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그 플립션하고 연결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명함 주시면 제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4시간 뒤에 미국을 향하는 우리 정은진 대표님을 위해서 큰 박수로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그 나니아랩스입니다. 시리즈 A 준비 중이고요. 강남우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조업을 위한 생성형 AI 기반 로코드 AI 플랫폼 스타트업입니다. 네, 나니아랩스 대표 강남우입니다. 제가 미처 우산을 준비를 못해서 정말 비를 흠뻑 맞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창업의 길이의 것 같아요. 뭐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저희 회사는 제조업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생성형 AI 기반 설계 솔루션입니다. 저희 나니아랩스는 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의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세계 최고의 AI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카이스트 모빌리티 대학원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교원 창업을 해서 본사는 대전에 있고 지사는 지금 LG 사이언스 파크에 이제 LG 그룹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셔서 있고요. 거기서 지금 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을 한지는 지금 22년 4월 5일, 그래서 한 2년 하고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고요. 현재 팀원은 26명이고 아슬란 X라는 이제 제품을 곧 출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시간과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이는 AI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가 박사를 하기 전에 이제 현대자동차에 근무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차량 개발 프로세스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설계하고 그 설계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 해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또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이걸 굉장히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이걸 어떻게 AI로 좀 효율화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저희는 두 가지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이제 예측 AI 솔루션과 생성 AI 솔루션인데요. 예측 AI 솔루션은 설계자가 설계를 하면 그걸 시뮬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AI가 그냥 직접 실시간으로 공학적인 성능을 예측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좋은 설계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고요. 이제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아예 설계 전 단계에 공학적으로 의미 있는 설계안들을 대량으로 생성을 해주면 거기서 좋아하는 설계만 선택을 하실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예측 AI는 약간 이런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 제품 개발에 필요한 이제 데이터들이 이런 3D CAD 데이터, 혹은 2D 데이터, 혹은 1D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입력으로 받아서 보통 시뮬레이션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값들, 뭐 구조적인 성능, 열적인 성능, 유체적인 성능, 전자기적인 성능 등을 예측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측이 되면 이제 생성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제조업에 뭔가 브라켓 하나를 만약에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럼 5가지 안 중에 이제 가장 성능이 좋은 거 하나를 선택하겠지만 저희는 생성형 AI로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설계안을 생성을 하고 앞에서 공학적인 성능이 예측되기 때문에 공학적으로 의미 있는 설계안을 추천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럼 이 기술을 어떻게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제조업 제품 개발에 특화된 AI 소프트웨어인 아슬란 X라는 제품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에 있는 도메인 전문가, 그러니까 설계하는 사람,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 테스트하는 사람, AI는 잘 모르지만 본인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최신 AI 모델을 쉽게 학습하고 배포할 수 있는 노코드 그리고 로우코드 AI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UI는 다음과 같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제품 개발에 필요한 가장 특화된 파이프라인과 AI 모델이 이런 쉬운 GUI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간 관계상 그냥 이런 느낌이다. 이런 느낌의 어떤
솔루션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적용했던 사례들은 종류를 이렇게 그룹핑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모빌리티 분야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전자 분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공업이나 그리고 로봇, 플랜트, 더 나아가서 원자력까지 지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겟으로 하는 마켓은 이런 제품 개발에서 사용되는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시장이고요. 저희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저희 아까 소개드린 아슬란 X라는 제품을 그 구독료를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제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런 제조업, 뭐 에어로스페이스, 모빌리티, 에너지, 일렉트릭, 디펜스, 인더스트리얼 이퀴먼트 등등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확장을 헬스케어와 건축, 건설 쪽으로도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 아까 그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들이 다 이 모든 분야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헬스케어 쪽에서 많이 연락이 오세요. 뭐 병원, 대형 병원에서 뭐 인공치아나 뭐 뼈나 또 사람의 보형물들을 AI로 설계하고 해석하고 싶다라는 니즈들이 굉장히 커져서 향후에는 그쪽을 좀 포커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히스토리를 보면 2021년도에 카이스트 E5 랩 스타트업에서 저희가 이제 1위를 해서 그때 감사하게도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에 제로원에서 투자를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창업을 했습니다. 아까 반갑게도 우원택 팀장님이 보이셨는데 제가 발표하려고 하니까 나가시네요. 네, 우연이겠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감사하게도 법인 설립 1년 만에 누적 투자 37억 원을 달성을 했고요. 법인 설립 2년 3개월 만에 이제 16억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계속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나 이제 멋진 팀원들 때문입니다. 일단 뭐 저는 뭐 아까도 소개해 드렸지만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현대자동차 연구원이었고 이제 미국에선 디자인 사이언스라고 해서 융합 설계 문제를 푸는 박사 과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데이터 드리븐 디자인 연구를 하게 됐고요. 현재 이제 26명의 멋진 팀원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지금 뭐 한 70% 이상이 석박사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졸업하고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한 85% 이상이 산업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현대, 삼성, 두산, 이랜드, 알테어, 배달민족, 세트레그아이, 뷰노 등 다양한 제조업과 스타트업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분야별로 봤을 땐 AI 쪽이 한 40%, 소프트웨어 쪽이 한 30%, 그리고 경영기획 디자인 쪽이 30%로 굉장히 균형 있게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피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제주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풀재택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네, 이따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엑시트 전략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국내 시장에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선 이 시장은 저희가 굉장히 유니크하게 만들어 가고 있고요. 이제 내년부터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태핑을 하려고 하고 26년도에 BEP와 100억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27년도에 엑시트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 시기도 조금 앞당겨질 것 같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발표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플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면 줌 있나요? 제가 교수님께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제조 설계가 AI로 진행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세미나나 혹은 이런 발표할 때마다 늘 나오는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아직 사실 갈 길은 멀어요.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많고요. 근데 다만 방향성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업들이 AI와 같이 개발해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있고 지금 누가 먼저 가느냐의 문제고요. 저희가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 창업을 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나이다랩스의 강남우 교수님이었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나니아랩스는 그 여러분 CS에서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거기에서부터 이름을 좀 따왔고요. 이 전 세계적으로 1억 2천만 권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 나니아 연대기가요. 우리 나니아 랩스도 이번 기회에 글로벌 진출하시면서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우리 솔루션을 좀 판매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나오셨군요. 에이슬립 이동원 대표십니다. 지금 네. 시리즈 B 브릿지 하고 계시죠? 브릿지 끝났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에이슬립 이동원이라고 합니다. 에이슬립은 슬립테크 기업이고요.
현재까지 이제 시리즈 B까지 160억 조달하고 기술력 세계 1등을 만들려고 노력하던 와중에 잠시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그 어려움을 좀 강력한 팀과 조직 기동성을 확보하고 매출 정고점 돌파하며 100억 정도 브릿지 투자를 이제 직전보다 더 높은 가치로 조달 완료를 지난주에 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돈 버는데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서 누적 투자금 250억 정도 되는 이제 내년도 한 4, 5월 달쯤에 다음 투자 라운드 좀 제대로 열려고 구상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크게 세 가지 목적, 내년도 4월 이후에 저희 투자 라운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 두 번째 사업 파트너가 되실 수 있는 분들, 세 번째 해외 진출에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께 연락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서 에이슬립은 기본적으로 이제 AI랑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하던 석박사 이제 연구실에서 좀 창업했었고요. E5는 참가했지만 일단 광탈을 했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무한 피봇을 했죠. 무한 피봇해서 운이 좋게 투자를 받고 뚝심 있게 올해 상반기에는 기술력을 있는데 사업화 못한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올해 1월 대비 지금 매출이 10배 정도 증가함으로써 빠르게 이제 사업화를 증명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에이슬립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수면 측정하는 기업이에요. 크게 저는 이제 체중계처럼 수면계 시대가 올 거다. 체중을 알게 되니까 체중을 변화시키는 다이어트 치료제, 건강기능식, 운동, 식단 시대가 열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을 손쉽게 정량화한다면 이걸 변화시키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가 에이슬립의 사업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손쉽게 하려면 그냥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모바일 기기로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스마트폰 위에 병원의 수면 검사를 올려보겠다라는 포부로 이제 열심히 R&D했던 기업입니다. 네. 혹시 이거 PPT인가요? PDF인가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스마트폰 센서 중에서 마이크를 써서 사용자의 수면을 측정해서 특허로 잘 보존되어 있는 변환법을 통해 소리의 세퍼레이션부터 전처리까지 진행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고요. 이거로부터 AI에게 이런 소리는 의사가 렘수면이라고 했어 라는 정답을 계속 트레이닝하면서 좀 성능 고도화를 좀 이끌어냈던 이제 기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올해 3월 이제 크게 스탠포드, 세계수면학회, 미국 수면학회, 테크크런치, 와이어드 같은 이제 글로벌 연구기관과 미국 프레스들에서 베스트 슬립 트래커는 누구냐라는 연구와 벤치마크가 진행됐고요. 감사하게 에이슬립이 전체 1등을 했습니다. 참여했던 기업들은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들, 그리고 오우라링 같은 반지형 기기들, 그리고 매트리스 패드에서 1000만 대 이상 팔린 위딩스 같은 앞전 센서 기반의 기업들, 그리고 레이더와 라이더를 쓰는 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했고요. 저희만 유일하게 스타트업 카테고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스탠포드 수면센터에서 병원 검사를 하고 있을 때 이 기기를 동시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스탠포드 수면센터가 의사가 판독한 결과에 가장 가까운 트래커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에이슬립이 이제 가장 정확하다 해서 병원이 만점이 0.8점인데 저는 0.77이 나오면서 병원의 95% 정확도가 나온다라는 게 1등이었고요. 2등이 갤럭시 워치로 0.57입니다. 병원의 70% 성능을 현재 달성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슬립 트래커 중에선 가장 정확한 좀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계속해서 데이터 플라이휠을 가지고 가는 거죠. 스마트폰에서 수면 측정할 때마다 데이터 쌓이고요. 병원에서도 데이터 모으고 있고 정답으로 AI 모델 강화시키고 그거로 서비스 꺼내서 서비스에서 모이는 데이터로 또 강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1월에 100만 건 있었는데 지금 700만 건이 넘었고요. 계속 가정환경에서의 수면 데이터도 모으고 병원 환경에서 의사가 검사할 때 마이크 녹음해서 같이 모으는 데이터셋으로 지속 강화하고 있고요. 특히나 두명제도 잘한다, 집에서도 잘한다라는 연구들이 지속 발표되면서 인바이로먼트에 좀 일반화되는 수면 측정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백업해 주는 거는 20건 이상의 탑티어 SGI 저널 논문들이 있고요. 그리고 90건 넘어가는 특허, 특히 미국 진출을 좀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특허를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백본으로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수면 데이터를 보여주는 기업입니다. 스마트폰으로 94%의 정확도로 수면 데이터를 보여주고요. 이거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수면 분석 비용당 100원에서 400원을 받고 있어요. 네, 해서 뭐 매일매일 한 100원짜리 있으면 3,000원 받겠죠. 이거를 기업 혹은 개인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해서 올해 정확히 1월에 론칭을 했고요. 그때는 고객사가 하나였지만 지금은 라이브로는 10개가 넘었고요. 계약 고객은 40개가 넘었습니다. 해서 좀 빠르게 도입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는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해서 수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바이로먼트 환경을 수면 환경을 변화시켜서 잘 재우겠다는 기업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수면 데이터를 사용해서 행동 변화를 해서 좋게 만들겠어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면 데이터를 좋게 만들 생각은 없는데 활용해서 보험 상품에 엮거나 통신사에 엮거나 다양한 수면 데이터를 활용하는 비즈니스에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잘 깨워주는 알람 기능을 많이 쓰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수면 데이터를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각각의 하드웨어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고객사들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측정을 하는 사람의 수가 매달 측정이 돼서 카운트 총량이 저희 매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고객사들의 고객이 많이 쓸수록 저희는 데이터도 많이 모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돈도 벌리는 구조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그 알람 기능을 이제 저희 수면 그래프를 넣으면 깨어날 때 그 앱을 킬 수 있는 기능이 돼요. 잠들 때도 저희 그 사용자의 앱을 킬 수 있고요. 깨어날 때도 알람으로부터 그 앱이 켜지게 됩니다. 이것만으로 가치를 느끼는 기업들도 있어요. 어떻게든 앱에 들어오게 하고 싶은데 밤에 푸시 알람으로 너 자러 가야지라고 하면 접속해버립니다. 그것만으로 도입하는 기업들이 SKT, 삼성생명,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깨워주는 조명을 만들고 있는 필립스 휴라는 고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랑 계약까지 됐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때까지 소리로 깨우는 거를 많이 했었는데 조명으로 해 뜨듯이 켜주면 잘 이제 깨어날 것 같은데 조명으로 잠들기 이제 깨어나기 얼마 전부터 얕은 수면이 감지되면 잘 켜주면 수면의 경험도 개선되고 동시에 깨어나 수면 결과를 제공해 줌으로써 소비자에게 밸류를 주겠다라는 고객 사례가 있습니다. S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라는 서비스에 밤이 되면 매일매일 자러 가기가 나와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A- 다운로드를 해놓으면 밤이 되면 푸시 알람이 갑니다. 당신 자러 가셔야 됩니다. 해서 그 수면 데이터를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마케팅부터 이제 어제도 SKT 그룹에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A-슬립 기능 잘 쓰고 있다. 고객이 너무 열렬하게 쓰고 있어서 뭐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대표이사가 직접 해줌으로써 고객사에서도 만족을 하고 쓰고 있는 기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삼성생명 앱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잘 자면 보험료 깎아주고요. 잘 못 자면 보험료 높입니다. 이게 인터랙티브 보험이라고 미국에서 지금 유행하는 보험 트렌드예요. 이때까지는 보험료를 기업이 정하면 고객이 따라서 내야 되는데 이거를 고객이 열심히 산다면 보험료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죠. 그런 상품이 계속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삼성전자도 구글 네스트 허브처럼 갤럭시 탭을 쓰고 싶다라는 입장에서 갤럭시 탭에 저희 기능을 빌트인해서 판매를 시작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 기업에서 캄슬립이라는 이제 명상 기업과 그리고 독일 매트리스 브랜드 2등 기업에서도 저희 데이터를 알아서 가져가서 쓰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어제 출시된 제품입니다. 지금 경동나비엔 전체 제품 이제 클릭수율 1등 하고 있는 제품이 됐고요. 숙면 매트 출시됐습니다. 지금 경동나비엔 검색하시면 저 제품이 바로 나오고요. 저희 기능으로 돌아가는 제품입니다. 결국 저희는 인텔 인사이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수면의 반도체가 돼서 수면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거고 이 기업들에게 내재화하지 말고 근거 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가져가서 써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저희 기능 탑재하면 깊은 수면 비율이 2배가 증가하고 뭐 수면 시간 증가하는 연구 논문까지 발표가 되면서 좀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인자들을 이제 종합해 나가는 비즈니스를 좀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하게 이제 오픈 AI 데브데이도 초청을 받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면 측정 데이터를 넘어서 설명하는 챗봇을 지금 이제 감사하게 콜라보레이션으로 만들고 있고요. 이 챗봇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 4분기쯤에 저희가 제품 라인업 두 번째로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식약처 인허가도 받았기 때문에 올해 11월부터는 무호흡증에 국한해서는 이제 병원에서 비급여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제품 라인업도 늘려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본 진출, 미국 진출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화의 원년으로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동원 대표님 에이슬립은 그 세계 최초로 수명 트래킹 사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입니다. 현재 국내 대기업들하고 여러 협력 중인데 그 미국하고 일본 진출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트워크 시간에 인사 나누시고 협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시리즈 B 익스텐션 진행 중인 오비랩의 김재명 이사님입니다. 네, 오늘 저희 대표님께서 부재 중이셔서 제가 대신 이렇게 발표를 왔는데요. 네, 일단 뭐 저희 오비랩은 이제 의료기기 제조사고요. 이제 딥테크 기반으로 빛을 이용해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장비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기술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비랩에서 사용 중인 근적외선 분광법은 이제 휴식 중에 뇌에서는 이제 산소가 이제 적은 상태인데 이제 활성화가 되면 산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 변화를 이제 혈류 역학적 변화를 측정한다고 하는데요. 근적외선의 경우는 투과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두피나 두개골을 쉽게 투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뇌피질의 산소 포화도를 쉽게 측정할 수 있고 이 기술을 저희가 제품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뇌 영상 장치 같은 경우에는 EEG와 fMRI가 있는데요. 이 두 모델리티의 중간쯤에 이제 fNurse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널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fMRI에 비해서 휴대성이 좋고 그리고 저비용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EEG 대비 이제 신호 안정성이 좋기 때문에 이제 노이즈에 취약하지 않고 이제 사용 편의성이 있어서 이제 널시 제품이 더 수월하게 이제 뇌 활동을 더 잘 측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널시 같은 경우에는 뇌의 산소 공급 상태도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세레브럴 옥시미터 장비로도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기술을 차별화할 수 있었던 원천은 이제 제가 카이스트 박사과정 당시에 이제 개발했던 IC를 적용을 한 것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저 IC가 5mm by 5mm인데 이제 다채널의 fNurse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칩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제품에는 이 IC가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IC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초경량화, 초소형화 그리고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히타치사에서 가장 유명한 fNurse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ETG 4000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광섬유도 있고 굉장히 벌키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폼팩터를 저희는 이제 단일 헤드셋으로 구현을 하였고 이제 초소형이고 이제 성능까지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제품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이제 먼저 연구용 시장을 타겟팅하는 이제 널시과 널시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의료용 시장을 타겟팅하는 널시돔과 널시넥스가 있습니다. 먼저 연구용 장비 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신경과학이나 이제 뇌질환 연구에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저희가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18개 국가에 이제 300대 이상의 널시를 판매하였습니다. 이 같은 수요는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도 계속 증가는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연구용 시장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용 시장에 장비를 계속 판매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 저희가 개발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이제 fNurse 기반으로 정신질환을 이제 감별 진단하는 목적의 이제 의료용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솔루션은 우울증과 조울증을 감별 진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데요. 민감도와 이제 특이도가 이제 꽤 좋게 나와서 이제 일본 제품 대비 이제 사용 편의성과 이제 비용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장비를 이제 정신과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올 초에 저희가 일본 인허가인 PMDA를 받았고요. 그리고 급여 등재까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시장 진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중국 그리고 미국의 인허가도 함께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올해 말까지는 이제 인허가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이제 의료용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의료용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세레브럴 옥시미터고 이제 널시돈 플러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 기존의 이제 세레브럴 옥시미터 대비 이제 추가 파라미터를 제공하고 그리고 비용 절감이 가능한 이제 투인원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를 활용하게 되면 이제 병원이나 이제 보험자에게도 이제 비용 절감의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마켓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메트로닉이랑 이제 마시모사의 세레브럴 옥시미터들이 있는데 이제 이 제품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국내 최초의 이제 의료기기로 저희가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이제 국내 50개 병원에 올해 말까지 저희가 인스톨레이션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까지 한 20대에서 30대 정도 저희가 판매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뇌졸중 스크리닝 목적의 장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널시덱스고 이 널시덱스는 이제 기존의 세레브럴 옥시미터에 뇌 구조 해석 AI를 저희가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다 채널에 이제 하이 덴시티 채널의 널스 패치에 저희가 AI를 접목해서 이제 측정하는 대뇌 피질의 산소 포화도를 더 정확하게 뽑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된 제품으로는 이제 뇌졸중 환자 선별이나 이제 실시간 감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전임상 연구는 완료가 되었고 이제 임상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널시덱스의 뇌졸중 스크리닝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저희는 적응증을 계속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이제 혁신의료 기술을 진행을 하여서 이제 시장 조기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도의 아폴로 병원과 이제 파트너십이 되어 있어서 이제 인도에서도 이런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제 시장 진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내와 인도의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앰뷸런스에 저희 장비를 이제 뇌졸중 디텍션의 목적으로 저희가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의 5개년 사업 로드맵인데요. 먼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연구용 목적이나 이제 의료용 목적의 장비를 이제 국내 시장에 먼저 계속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널시덱스를 더 글로벌 시장에 이제 포지셔닝 할 수 있도록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5개년 매출 추정인데요. 저희가 작년 매출이 2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을 기반으로 저희가 올해도 더블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5개년 동안 이제 매출이 더 극대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기술 특례 상장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이제 팀입니다. 저희 회사에서의 팀은 이제 카이스트 기술 연구진이 같이 이제 조인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이제 전략적인 펀딩을 좀 투자를 받고 싶고요. 그 국내 그리고 해외 임상 시험 목적으로 저희가 투자 자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오비랩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중국 출장 중이신 윤한석 대표님을 대신해서 김재명 이사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연구 의료 디바이스 너스 시리즈로 해서 제품 폴리오가 구비되어 있고 현재 임상이 마무리되면 일본, 중국, 한국, 미국 쪽에 우울증이나 조울증 환자를 위한 의료기기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서 부디 1위를 하셔가지고요. 좀 우뚝 서시기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5번째인데요. 시리즈 A 준비 중입니다. 이너시아 박지혜 이사님입니다. 이너시아는 4세대 혁신 유기동 생리대를 지금 출시해서 1년 차인데요. 올리브영에서 1위죠. 현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너시아 공동창업자 박지혜입니다.
네, 이너시아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같이 공부하던 4명의 대학원 여생들이 이제 창업한 기업인데요. 저희가 학부 때 동아리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넷이 만나서 이제 뭐 밥도 먹고 뭐도 먹고 하면서 아, 이게 대학원에서 우리가 연구하는 것들은 뭐 반도체 아니면 의료 AI 이런 거 뭔가 되게 멋있고 조금만 발전해도 사람들이 다 우아해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일상에서 살고 있는 소비재들은 뭐 그냥 간단하게 쓰는 생리대 아니면 뭐 칫솔 이런 것들은 왜 그렇게 발전이 더딜까? 이거를 연구를 할 순 없을까? 라는 이제 대화를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바꿔보자.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소비재, 그 중에서도 이제 4명이 다 여성이니까 우리가 가장 불편하다고 느꼈던 fem테크, 그 중에서 생리대에 집중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너시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21년에 E5에 나갔고요. 그래서 거기서 2등을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리대를 집중했던 이유는 생리대 시장에 그동안 100% 믿을 수 있는 소재가 없었고 기존 제품들이 다 너무 마케팅으로 이제 범벅되어 있는 시장 같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의 뭔가 움직임이 없었던 건 아닌데요. 여기서 여성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에 뭐 어떤 특정 제품 브랜드의 생리대만 쓰면 내가 생리통이 심해졌다. 뭐 심하면 뭐 유산까지 하셨다. 이런 말도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기반으로 원래는 대기업 점유율이 97%였는데 이제 중소기업이 30%까지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런 파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시 이를 마케팅으로만 덮으려고 하고 제품의 발전이 더뎠다는 사실이에요. 기존에 이제 흡수력을 높이려고 사용했던 미세 플라스틱 흡수체 계속 그대로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아예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흡수체를 연구를 해서 바꾸자라는 걸 1차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해서 이제 원래는 수술실에서 지열 소재로 쓰였던 소재에서 착안을 해서 라보셀이라고 저희가 명명한 새로운 소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보셀이라는 소재를 저희가 만들고 이 소재를 넣은 생리대를 직접 팔아서 월 1억을 만들기까지 단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흡수 소재를 넣은 이너시아 더프리즘을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올리브영, 쿠팡, 마켓컬리, 백화점까지 이미 다 입점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이 소재는 수술실 지열 소재에서 착안을 했고 또한 어떠한 케미컬 에이전트 없이 이제 빛 에너지로 합성된 소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세 플라스틱들이 답습하고 있는 문제들은 전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흡수체를 기반으로 이 생분해도 되고 생분해 인증도 이미 다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인체에 해가 없다는 임상시험까지 다 완료를 한 제품입니다. 이제 시장에 있는 생리대들 여러 제품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정말 이 속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지 않은 생리대는 현재 저희 이너시아 더프리즘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3번째 제품이 흔히 다들 생리대? 하면 떠오르실 만한 그런 스타트업 브랜드 중에 한 곳이라고 봐주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해외에서도 많이 성공을 한 바로 그 브랜드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조차도 아직까지 메인 제품인 흡수층에는 미세 플라스틱 계열의 일종인 SAP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SAP를 저희가 개발한 대체 소재 라보셀로 100% 대체를 해서 시장에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팬들은 더 좋은 품질, 더 좋은 기술력을 원하는 3호에서 5호 여성들입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과학을 좋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창업을 시작할 때 생리대가 굳이 과학으로 발전이 되어야 할까? 너무 어쩌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다회용품이 아닌 일회용품의 개념인데 그걸 과학으로 연구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어요. 근데 저희는 사람들이 과학을 좋아하고 그게 적용된 제품을 더 좋아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객단가는 자사몰 기준 10.8만 원이고요. 이게 얼마나 높은 객단가인지 소비재 부분에서는 얼마나 높은 객단가인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사몰 회원은 4만 명을 돌파했고 제품 판매한 지 2년 만에 월 영업이익 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단단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마케팅을 되게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저희끼리만 알고 공대생들끼리만 돌려보고 이러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가치는 기술력과 마케팅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고객이는 이거 카이스트 여성과학자들이 만들었다던데 한번 보고 써보고 반해서 다시 사고 저희는 자사몰 재구매율이 거의 30%, 40%에 달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게 생리대를 거의 10.8만 원이니까 1년치를 파는 건데요. 이제 판매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재구매율이 그 정도라는 것은 한번 써보신 분들의 대다수는 저희 제품의 팬이 되셨다는 걸로 봐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가치를 국내에 넘어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단순히 생리대에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발표 처음 말씀드렸을 때 소비재 그리고 여성의 주기에 맞춘 제품들을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이제 주기 케어를 확장을 해서 단순히 생리대뿐만 아니라 스킨케어는 아니면 일상에서 쓸 수 있는 뭐 칫솔은 아니면 요새 핫한 뷰티 디바이스는 이런 질문들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약 4단계의 기술 확장 프로세스로 구축을 해서 꼭 이너시아 생리대 브랜드뿐만 아니라 뭐 칫솔 아니면 뷰티 디바이스 아니면 화장품 다양한 분야를 확장하는 딱 그 길목에 있습니다. 세 가지 브랜드 모두 실제 준비를 하고 있는 품목들이며 이번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세 가지 다른 브랜드를 새롭게 출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기에 말씀드렸던 카이스트 여성과학자 4명을 바탕으로 훌륭한 마케팅 인력이 더해진 기술 마케팅 기업이라고 저희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4명의 공동 창업자들이 열심히 제품을 연구를 해서 마케팅 팀에 우리 제품이 이런 게 좋다 이러면 열심히 2개 합작을 해서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저희 생리대 제품 같은 경우는 미국 아마존 그리고 유럽 아마존에도 이미 판매를 하고 있고요. 뭐 큰 매출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차 매달 한 100% 이상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에 팔았던 전체 매출액보다 24년 상반기에 판 매출액이 더 큽니다. 그리고 지금도 점차 성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성장이 사람들이 기술을 좋아하고 저희의 제품을 사랑해 주셨기 덕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24년에는 fem테크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25년에는 디바이스 기술 확장 그리고 2026년에는 저희가 이렇게 개발한 모든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글로벌하게 판매를 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기업을 이제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 박재상 이사님이었고요. 혹시 플로우나 줌에 질문 있나요? 여성들이 알려진 브랜드들보다 이걸 선택하는 이유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라보셀 그게 그것 때문에 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사실 처음 보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대부분 그 라보셀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카이스트 여성과학자들이 직접 개발했다는 단어에 좀 후킹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케팅으로 이거는 여성이 연구를 해서 직접 개발한 거야 이런 후킹 메시지를 던지면 사실 일부 fem테크 기업들은 뭔가 직접 그러한 고민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마케팅으로만 점철돼서 제품을 파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에 1차적으로 흥미를 느껴주시고 그걸로 인해 구매를 해주시고 한번 구매한 다음에는 이제 확실히 체감되는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재구매로 많이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줌에서 아마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요즘에 진짜 이너시아가 올리브영에서도 팔고 막 지하철 광고에도 나오고 진짜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저도 이너시아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입장으로서 타사와 비교해서 가격이 조금은 있는 편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혹시 뭐 더 개선이나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느끼기로는 정말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면 꼭 생리대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재가 살짝 그 가격의 스펙트럼이 조금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이너시아 제품도 그중에서 조금 가격대가 비싼 편에 속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 말씀드린 라보셀이라는 소재가 생산할 수 있는 캐파 부분에서 조금 원가가 높아서 어쩔 수 없이 조금 판매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모든 케미컬이 그렇듯 판매량이 증가를 하면 자동적으로 가격이 절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생리대 자체도 많이 생산하고 또 회전이 빨라질수록 저희도 어느 정도 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해당 목소리가 많은 걸 알고 있어서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우리 이사님 잠깐만요. 우리 이너시아는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4명이 시작했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카이스트에서 과학과 기술이 들어있는 더 프리미엄이라는 걸 가지고 시장에 들어간 아주 용감한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창업원의 딸들로 그중에 대표인 김효희 대표가 한림공학원의 차세대 공학 최우수상 인재상을 받았습니다. 리더상으로.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가격이 조금 셉니다. 센데
이 자리에 계시는 대기업들 혹은 케미칼 분야에 계시는 분들 혹은 줌을 통해서 접속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조나 마케팅 분야에서 좀 합류해 주시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제품, 특히 과학과 기술이 들어있는 더 프리미엄이 보급 확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글로벌 특집으로 제가 좀 모신 이유는 현재 그 아마존을 통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과 유럽 시장을 공략하려고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관련 분야에 또 조금 그 네트워크 있으신 분들은 이 카이스트 창업원의 딸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성공해서 카이스트의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인데요. 지금 시리즈 A 진행 중인 플로틱의 그 김도원 매니저입니다. 뒤에 우리 대표님 잠깐 일어서서 인사하시죠. 대표님 참석하셨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사정이 있어서 오늘 김도원 매니저가 발표를 담당해 주겠습니다. 플로틱은 그 물류를 아주 잘하는 로봇 전문가 팀입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그 물류센터에서 입출고 솔루션을 이제 로봇으로 자동화하고 있는 플로틱이고요. 저 오늘 발표를 맡게 된 COS 김도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간단히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 부상이 좀 있어서 제가 대신 나왔는데요. 일단 저희 그 이제 배달의 민족이랑 네이버 랩스 이런 데서 로봇에 대한 경험, 그리고 카카오에서 기업에 대한 경험 같은 거 바탕으로 지금 기업을 이렇게 창업했고, 지금 하고 있는 성과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제 포브스 언더 30에도 선정이 되신 이력이 있습니다. 그 혹시 물류 창고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물류 창고는 일단 여기 공간의 높이가 거의 한 5배도 높고 면적 자체만 해도 거의 20배, 30배, 그리고 그곳에 이런 높은 선반 렉에 수많은 제품들이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이 물류센터가 돌아가는 구조는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일단 주문이 들어온 거를 A4 용지에 출력이 돼서 작업자에게 나눠줍니다. 그럼 작업자들은 그 A4 용지를 들고 카트를 하나 끌고 마치 저희가 마트에서 쇼핑을 하듯이 이 넓은 면적을 일일이 다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 힘든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동입니다. 일단 종이를 들고 반복적으로 넓은 공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소모가 크고, 또 두 번째는 피킹인데요. 이제 그 내보내야 하는 물건을 집어서 카트에 담고 내보내는 과정을 피킹 작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종이만 보고 이 위치가 어디 구역이 있고 또 그 구역에 가서도 과연 이 제품이 맞는 제품인지 이런 것들이 일일이 작업자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자의 능률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빨리 끝나거나 늦게 끝나거나 그런 생산성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렇다 보니 작업자들도 힘들고 또 창고장을 운영하는 이제 물류센터 입장에서도 생산성이라든지 더 많은 물류를 쳐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과정을 로봇을 통해서 조금 해결해 보자고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동입니다. 저희는 일단 자율주행 로봇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이제는 작업자를 대신해서 센터로 이동하고, 작업자는 더 이상 센터로 돌아다니지 않고 특정된 구역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 로봇이 특정된 구역에 도착했을 때 작업자에게 태블릿 화면과 소리를 통해서 나 여기 위치에 도착했어를 알려주고, 작업자는 그것을 보고 찾아가서 로봇 옆에서 피킹만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제 피킹 같은 경우에도 로봇에 달려있는 태블릿에서 어디 위치에 어떤 상품이 있다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거를 보고 작업자가 바코드를 찍으면은 태블릿에서 이 제품이 맞다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작업자는 단순히 짚고 찍고 넣고 짚고 찍고 넣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할 수 있고, 완료됐을 때 로봇이 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전반적인 피킹 프로세스를 효율화시키는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코로나가 있었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물류 시장 관점에서는 이제 입출고 인력이 부족해지고 또 인건비 상승이 되기 때문에 자동화 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사실 국내 전체 물류센터 중 98% 정도가 자동화 설비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자동화 설비들이 기술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입되지 못했을까를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은, 사실 이런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국 분산인데요. 어떤 곳은 로봇만 만들고, 어떤 곳은 로봇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만 만들고, 그리고 기존의 물류센터에서 이용하는 이제 WMS, 즉 주문관리 시스템이죠. 이런 것들을 이런 로봇들과 연동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류센터가 주도적으로 각 모든 기업들과
선택하면서 하나씩 하기에는 복잡하고 그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단점으로 인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한 플로웨어라는 솔루션을 준비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돼 있던 거를 결국 하나로 모아서 저희는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로봇을 동작하게 하는 로봇 소프트웨어, 그리고 현장에서 물류센터에서 필요한 재고 관리 그런 시스템들 모두 하나로 엮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엮은 걸 바탕으로 사실 물류센터의 경우에도 같은 하나의 속성으로 공통된 걸 모으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수많은 프로세스 그리고 레이아웃들 모든 것들이 다 속성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로봇의 경우에는 크고 부피가 큰 거는 이렇게 U자형으로, 다음에 작고 다품종인 경우에는 이렇게 선반 형태로 로봇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각 물류센터의 프로세스에 알맞는 화면들과 기능들로 구성을 해서 이제 올인원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전체 정보 중에서 이제 로봇이 얼마나 가동이 됐고, 그다음에 주문은 또 얼마 정도가 처리가 됐고, 이런 내용들을 한눈에 데이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대시보드 같은 것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수많은 업체들과 협업했어야 했기 때문에 이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2년까지 걸렸던 실정이라 하면은 저희는 이제 로봇이 주행할 수 있는 바닥만 확보된다면은 빠르게 고객의 요구 사항을 듣고 여기에 맞춤형으로 저희 서비스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최대 6주 이내에 많은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실제 고객사가 도입을 할지 말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대처를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적용했을 때 기존의 작업자 한 명이 작업했었을 때보다 로봇 2대와 함께 작업자가 일했을 때 WPH, 워크 포 아워라고 하는데요. 1시간 단위의 생산량이 최대 2.6배까지 늘어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그 많은 고객사들이 POC를 하고 이번 연도부터 그게 더 확대가 돼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판토스에서 이제 코스메틱 브랜드 다품종 소량을 목표로 하는 저희 목표 부합해서 실제 POC를 잘 진행했고, 또 이런 다품종 소량뿐만 아니라 부피가 많이 나가고 무게도 많이 나가는 이제 전자제품들 쪽과도 관련된 그런 기업들과도 진행하고 있는데, 다양한 환경과 가진 이런 기업들과도 성공적으로 잘 POC들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전반적인 솔루션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는데요. 그래서 로봇에 대한 하드웨어를 렌탈이나 도입 구매 이런 걸 받고 있고, 이게 여기 이어서 이제 서버나 플랫폼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프로덕트가 들어간 거에 대한 유지 보수 같은 것들로 비용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저희는 일단 아무래도 솔루션이 로봇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제 로봇 전문가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과 그리고 피킹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은 사실 다른 기업들도 많이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조금 더 본질적인 걸 입각을 해서 물류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저희 솔루션 도입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솔루션 도입하기 이전에 기존의 물류 창고에서 하시던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 있으면은 저희가 그거를 센터에 대한 레이아웃 구조를 변경한다거나 프로세스 순서를 바꾸거나 하는 방식의 그런 물류 컨설팅 같은 것도 같이 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류 전문가분들도 많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인정받아서 이제 현대자동차라든지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이제 100억 이상의 투자 금액을 받았고, 최근에 브릿지 투자를 마무리해서 시리즈 A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류 현장에서도 이제 사실 저희보다 이미 더 다양한 자동화 설비도 많으시고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신 기업들이 있어서 이 기업들과 함께 이제 그 물류 쪽에서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기 위해서 많이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2024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많은 기업들과 POC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 도입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작년부터 꾸준히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컨퍼런스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 이제 사실 물류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 시장이 저희 국내보다 한 3년에서 5년 더 앞서 있다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에 뒤처지지 않게끔 미국 시장에 대한 고객도 많이 만나고 또 파트너사도 많이 만나기 위한 확정을 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2027년에는 이제 M&A랑 IPO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이제 인구가 되게 고령화되면서 이제 물류 창고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30년 지나도 이 물류라는 분야는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저희 플로틱이 앞으로 새로운 도전들을 앞으로 쭉 해나가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플로우나 춤으로
문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리 그 플로틱은 지금 뒤에 이찬 대표님 나와 계시지만 포브스가 30세 미만의 세계 리더로 그 선정한 30 이내 국내 물류 쪽에 특히 로봇 쪽에 유일하게 선정된 청년입니다. 유망하다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계획되고 있는 미국 쪽에 여러 활동들이 좀 잘 전개되어서 이제는 30세 미만이 아니라 이 대표님 30세 이상의 리더로도 선정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플로웨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된 내용들이 좀 괜찮으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역시 시끄러워서 크게 대답해 주시네요. 오늘 저희가 특별히 글로벌 진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글로벌 스튜디오 창업원이 새롭게 론칭한 플랫폼인 글로벌 스튜디오도 소개해 드렸고, 또 미국의 실리콘밸리 현지에 계시는 그 교수님과 또 국내와 싱가포르 오가시면서 또 실리콘 현황에 실리콘밸리도 경험이 있으신 분이 싱가포르와 에이펙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려주셨고요. 그리고 카이스트 스타트업 6개사의 각국의 대상으로 한 노력들도 함께 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속보의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조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잘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카이스트가 글로벌 주제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해법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주목해서 봐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국내 대기업 분들의 제조나 마케팅 분야에서의 스타트업과의 협력 부분은 꼭 좀 한 번 더 눈여겨봐 주시고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오늘 소개된 6개 스타트업 외에도 카이스트에는 딥테크 기반의 훌륭한 스타트업들이 많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제가 매칭해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좀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카이스트 스타트업과 함께 국내외 대기업 그리고 투자사, 마지막으로 학생분들이 함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 과정에서 카이스트 창업원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간의 만남을 계속 주선할 계획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창업원 수도권 오피스로 연락 주시거나 저한테 연락 주시면 언제나 1대1 비즈니스 미팅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카이스트 스타트업 테크 플라자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창업원 수도권 오피스 이유진입니다. 지금부터 네트워킹 및 스타트업 라운드 테이블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타트업 라운드 테이블은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대표님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각자 테이블에 자리에 있으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각자 테이블에 방문하셔서 미팅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카이스트 창업원 수도권 오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